7%가 아니고요? 네, 10월 31일 기준에 그 예산이 아니고 네. 저희 목표가 4만 명인데 지금 27,200명이 지금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예산은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80%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한 4만 명은 곧 달성이 되고요. 내년도에 5만 명 잡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 하게 되면 이것이 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홍보가 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 채용 공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2년과 3년짜리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있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지금 내일 채용 공제와 원래 내일 채용 공제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많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4가지나 있다고 하니까 더 진짜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처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좀 물론 대상과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포괄적인 지휘 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처 간의 상의해서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제가 그 재직자 네. 내일 청공제 지금 중급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좀 네.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4가지 그 중급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집행률이 지금 우려된다고 생각되시는 게 아마 의원님들이 그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인데 뭐 다른 것들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중진공을 통해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6개월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분이 뭐 제 기획이 맞다면 혹시 우리 중위장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집행은 그런 것이 있어서 한 70%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중진공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2월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타임스페어를 내년 초까지 1월까지 한다면은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중진님께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사후의 집행 관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사후 통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와 계신다고 그랬나요? 질병관리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조금 이건 맞지 않는 질의 같기도 한데 준비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단순 통계치로 보더라도 전체 초등학생 270만 명 중에서 약 25세에서 40세까지 맞벌이 가정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비율이 약 50% 정도 되고 그러면 130만 가구가 초등학생을 두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저학년 수요를 추정해 보면 전일제로 따질 때는 46만 그리고 시간제로 따질 때는 64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아동은 한 3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 1, 2학년 같은 경우는 보통 12시 반이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국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초등학생 1, 3학년 자녀를 뒀을 때 그때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무려 15,841명 1, 3학년 자녀를 둔 20대 40대 직장 여성 중에서 15,841명이나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다 함께 돌봄 사업 서비스 시행하고 있죠? 네,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한 10,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23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만 명 확대 목표입니까? 네네, 10만 명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예산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범소에서 서비스 업체에서 지금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 함께 돌봄 예산에 대해서 중복된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그 기존 교육부의 초등 돌봄 교실하고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력을 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을 했고요. 교육부는 주로 학교 돌봄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복지부는 학교에서 다 수용하기 어려운 초과적인 10만 명에 대해서는 학교 밖 시설을 이용한 지역사회에서의 초등 돌봄 센터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부처 간의 업무 분장이나 협력 체계를 마련을 해서 중복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센터 한 개소당 한 명의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 2명이 배치돼 있죠. 네, 현재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아, 계획이요? 그러면 센터장 한 명과 돌봄 교사 2명이 몇 명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대부분의 의견이 적정한 그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만드는 거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견을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 함께 돌봄 교실과 관련해서 좀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연계한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정말로 그렇게 높은 임금을 가지지 않고도 오히려 손자와 손녀와 같은 초등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년 일자리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도 또 맞는 일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을 선생님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학교 지킴이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이 다 함께 돌봄 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 사업 이름이 다 함께 돌봄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 자체가 지역사회에 계시는 어르신을 포함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돌봄에 참여하는 거를 그런 가치를 좀 담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런데 실제로 시범 사업소라든지 어르신들하고 연계해서는 전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롭게 좀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공공 확보를 해서 사회 서비스원 설립을 지금 시범 사업 예산에 신청하셨잖아요. 네, 현재 네. 내년에는 4개소를 시행하는 걸로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을 어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회 서비스원은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력들의 고용을 좀 안정화시키고 또 그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어떤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내년도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4개 지자체가 같이 검토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 서울, 대구, 경남, 경기 지역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네, 참여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범 그 사회 서비스원의 운영 형태가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마 그 지자체의 그 지역 상황을 반영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그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한 거는 검토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이제 유치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곳들 그리고 또 요양원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정말 많은 비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에서 보니 행정적인 부분으로 하나의 기구로서만 군림해서는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요양원이라든지 그리고 유치원이라든지 사회 공공 서비스를 조직하는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원의 모델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그 질문하신 말에서 네. 추가로 그 참고로 답변을 한두 개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노인 일자리 중에 신규로 그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2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다함께 돌봄 사업에도 같이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이고요. 사회 서비스는 그 지금 우리 질병본부장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시도지사가 이제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하면서 그 4개 시범 사업 또 지금 한 2개 정도 더 의사표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투명성 또 직접 서비스 제공까지 같이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함진구 의원님 질의하셔서 있습니다. 예, 뭐 저까지 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네. 어제도 제가